그런데 밤사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Would you consider reducing the numb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at the United States can have more Well, I don't want to say flexibilit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그 얘기도 더 나오지 않고요. 네, 그냥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는 게 워낙에 뭐 좋은 관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did you end up talking about trade? Did you reach any conclusion? Yeah, I think we have a deal done.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또 합의문까지 가지 않을 것, 그러니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네,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뭐 숫자가 오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자 관계 속의 양자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평가적으로 잘 됐다. 대통령실도 꽤 긍정적인, 스스로 긍정적인 이번 정상회담 평가를 했어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큰 기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주한미군 땅을, 글쎄요, 부동산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택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 기지가 아마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입니다. 1,400만 평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기지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고유한 영토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 신박한 저는 제안을 했다고 봐요.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 평택 기지라는 이런 것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 우리한테 넘겨달라?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말 속에 나온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거는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군 기지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미군이 계속 주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봐서도 뭐 그렇게 썩 뭐 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회담에서 큰 어떤 실책이 없고 큰 어떤 또 합의도 없었다는 걸 보는 것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저는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28,000명 정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왜냐하면 뭐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소유권 문제 같은 경우는 세계 뭐 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평택 기지에 대해서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1기 때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헬기로 이제 지나가다가 그 밑에를 보면서 평택 기지다 보니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기지고 사실은 저 평택 기지가요. 정말 내부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다고 그럽니다. 예. 미군들이 복무할 때 이쪽에 오기를 원하는 게 뭐 1,400만 평 정도 큰 부지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와 공여는 다르고 그러니까 공여는 아예 사실상 한국 땅을 달라는 거잖아요. 반센터장님. 이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이게 뭐 단순한 협상의 기술이어서 한번 던지고 말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저 생각나는 게 그린란드 땅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땅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사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도 일단 불가능하고 그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파 규정 측면에서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사례도 없고요. 사실 일본, 뭐 이탈리아, 독일 그러게요. 이렇게 소유권을 갖는 국가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힘든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던졌을까라는 예. 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많고 예.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꾼다든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연장선인데 예. 주말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돌발 변수로 뭐를 할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SNS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돌발 변수를 찾다 보니까 땅이라는 걸 한번 생각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협상력 높이는 거죠. 협상력 높이는 것은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입장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을 공개 회담을 통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질문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감축할 것이냐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다. 대신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예전에부터 얘기했던 바이든 행정부 때 협상 타결했던 것의 9배 수준의 내용을 대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압박하는 발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과제로 어쨌거나 이거를 실제로 의제화해서 던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숙제도 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방위비 분담금 그런 얘기를 한번 거론하는 거다.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기분 좋게 신뢰와 호감을 쌓는 계기였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기 보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마 거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주한미군 땅 얘기. 그런데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 뭐 미국의 압박도 더는 없었다. 자동차 철강 관세 협상도 그대로였고 공동 해보면 없었다. 근데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말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여야 공방, 정치적 공방을 떠나 제가 전문가께 질문을 드릴 텐데 아니 기업이 투자를 했고 이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관세율이 정리가 안 됐다. 뭐 분위기는 좋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얻은 게 뭐고 실제로 1,500만 달러 추가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정상회담의 그 상황에 맞는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고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게끔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정상 간 이제 친분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만약에 쌓지 못했다 그러면 한미동맹 결속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북한이 오판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분명히 이제 수치화되진 않지만 중요한 성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목표 중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상대방에게 최대 압박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선방에 어떤 목표가 있었다라고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단은 선방은 농축산물 이제 의제가 일단 현장에서는 거론이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전력장 유연성 문제가 직접적인 의제로 공개회담에서는 거론이 안 됐고 이거는 이제 막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소고기 추가 수입 문제라든지 미국산 소고기, 주한미군 감축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막아낸 거에 대한 점수다. 그 높은 점수가 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선방에 이렇게 뒀고 두 번째 정상회담은 추가 요구에 대한 선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까지 발전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숫자 없었고 1,500만 달러를 추가 미국에 줘야 되는 입장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땅 욕심을 냈다. 스케치에 앞서서 4위는 스케치를 짚어봤다면 3위는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이슈였습니다.